윤정이는 오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몸이 알아서 깨어나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들리는 남편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 그녀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정이는 거울 속 자신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65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입가의 주름, 눈가에 깊어진 선들. 그녀는 특별히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거울을 오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30여 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고 수업 준비에 열성적이었습니다. 은퇴 전까지 그녀는 윤 선생님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녀를 신뢰했고 동료들은 그녀의 꼼꼼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이름들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냥 박철수의 아내, 박민준의 엄마, 누군가의 무엇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정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역, 두부, 대파. 그녀는 머릿속으로 아침 메뉴를 그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철수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정희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한 달 전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일했던 그는 퇴직 후 달라졌습니다. 아니, 원래 그랬던 성격이 더 뚜렷해졌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무뚝뚝하고 권위적이며 자기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출근하면 집이 조용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공기처럼 집안을 채웠습니다. 밥 됐어? 철수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인사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국그릇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철수는 신문을 펼쳐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밥을 떴습니다. 식탁 위로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된장이 좀 짜다. 철수가 찌개를 한 숟갈 뜨고는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엔 덜 넣을게요. 그래. 그것이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철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뉴스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사건 사고. 세상은 끊임없이 돌아갔지만 이 집 안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민준, 38살.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었고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했습니다. 대화는 짧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잘 지내. 너희는? 네. 바쁘지만 괜찮아요. 그래, 몸 챙겨.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와 닮았습니다. 말이 적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자란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빨래는 어제 했고 청소는 이틀 전에 했습니다. 장을 볼까 생각했지만 냉장고는 충분히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웃고 있는 남편, 아기였던 민준. 사진 속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걸까요?
정희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놀라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아, 그냥 옛날 사진 보고 있었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점심 뭐 할 건지나 생각해. 철수는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는 사진첩을 서랍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무게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점심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철수는 낮잠을 잤습니다. 그의 코 고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래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산책하는 노부부,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할머니,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살고 있을까? 저 사람들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또 밥을 지었습니다. 고등어를 구웠고 시금치를 무쳤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저녁 됐어요. 철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정희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뉴스 소리 좀 줄여. 철수가 말했습니다. 거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리모컨을 들고 음량을 줄였습니다. 오늘 최명호 형한테 전화 왔더라. 철수가 불쑥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명우 씨요? 응. 다음 주에 우리 집에 한번 오겠대. 오랜만에 보자고. 최명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철수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예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 정희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러세요.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침실로 들어가 불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저마다의 창문 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정희처럼 그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정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 2년. 그동안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밥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괜찮아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감정. 그것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곧 그녀의 삶 전체를 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최명호가 집에 온 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거창하게 준비하지 마. 명호 형은 편한 사람이야. 그래도 손님인데요. 손님이 아니라 내 친구야. 철수의 말투는 무뚝뚝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최명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희 씨.
어서 오세요. 명호는 60대 후반이었지만 철수보다 훨씬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회색 스웨터에 편안한 바지를 입은 그는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거지만요. 정희 씨가 좋아하실까 싶어서.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준비해 왔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그래. 철수야. 잘 지냈지?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명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차를 내왔습니다. 명호는 찻잔을 들며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씨. 은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년 됐어요.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참 따랐죠. 철수한테 들었어요. 정희 씨가 굉장히 열정적인 선생님이었다고. 정희는 잠시 놀랐습니다. 철수가 자신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명호가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까요? 열정이야 있었죠. 아이들이 좋았으니까요. 지금은 뭐 하세요? 취미 같은 거?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취미. 그런 게 있었던가요? 철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뭘 해? 집에서 쉬지. 명호는 철수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시면 좋을 텐데. 정희 씨 같은 분은 가만히 계시기엔 아까운 분인데. 철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틀었습니다. 명호는 정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적응 좀 되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적응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희 씨 목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 명호의 말에 정희는 움찔했습니다. 그는 정확했습니다. 정희는 언제부턴가 크게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해봤자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가요? 예전에 만났을 때는 목소리가 훨씬 밝았던 것 같은데.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나이 들면 다 그래. 사람이 조용해지는 거야. 명호는 철수를 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희는 명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을 보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명호가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명호 형, 괜찮지? 네, 나보다 사람이 부드러워.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해. 철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희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친절하신 분 같아요. 뭐? 그래. 그 양반도 외로울 거야. 아내 죽고 혼자 사니까. 정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명호가 홀로 산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눈빛이 그렇게 쓸쓸했던 걸까요? 며칠 후 명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철수가 집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정희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고 놀랐습니다. 최 선생님, 아, 정희 씨. 철수 있어요? 밖에 나갔어요. 그렇구나. 전화를 안 받길래. 그럼 나중에 올게요. 명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실래요?
명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명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겠어요? 그냥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정희 씨,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호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정말요? 명호는 정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네, 정희 씨 눈은 거짓말을 못하네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호는 종종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철수를 찾아오는 척했지만 점점 철수가 없는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명호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결혼 생활 어때요? 정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철수는 좋은 친구지만 남편으로서는 어떤 사람일까 싶어서. 정희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좋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나쁘다고 말하면 배신 같았습니다. 보통이에요. 보통 명호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정희 씨, 보통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뜻 아닌가요?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명호는 정확했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보통이 아니라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요. 그게 사는 건가요? 명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명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혹시 외로우세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위험한 무언가. 명호가 돌아간 후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철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심심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국이 싱겁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답은 해야지. 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엔 간 맞춰서 할게요. 맨날 그렇게 말하고 똑같아.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왜? 어디 아파? 철수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래요. 그냥은 무슨 그냥이야. 밥이나 먹어. 정희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명호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정희 씨, 혹시 외로우세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위험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오전부터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이 비에 찾아올까요? 그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명호가 서 있었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죄송해요. 근처 지나다가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비 맞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명호가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정희는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젖으셨네요. 괜찮아요.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차를 끓이려 일어났지만 명호가 말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그냥 이렇게 있어도 돼요. 정희는 다시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왠지 쓸쓸하네요. 명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정희 씨는 비 좋아하세요? 예전엔 좋아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전엔 비가 낭만적으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저 축축하고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명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비가 싫어졌어요. 아내가 죽은 날도 비가 왔거든요. 정희는 명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3년 전이요. 암이었어요. 1년 동안 투병하다가 갔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더 힘든 건 그 이후에요. 혼자 사는 게. 명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필요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라도 나눌 사람이. 정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의 말이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명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씨도요? 네. 저도 외로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감춰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호는 정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정희 씨, 나도 외로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명호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정희의 손 위에 그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정희는 손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정희 씨,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왜 멈출 수가 없을까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명호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례했어요. 아니에요. 가볼게요. 비도 별로 안 오고요. 명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명호가 돌아섰습니다. 정희 씨,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최 선생님도요. 명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철수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명호 형 만났어.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러세요? 형이 말하더라.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온다고.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철수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인간, 왜 이렇게 자주 오냐?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나 없을 때도 온다며? 그건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렇게 많아? 철수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정희는 움찔했습니다. 나 바보 아니야. 다 안다고. 뭘 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널 보러 온다는 거. 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철없이 굴지 마. 창피하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정희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철수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했다고 말하면 끝이었습니다.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그 인간 집에 들이지 마. 내가 없을 땐 문도 열지 말고. 당신 친구잖아요. 친구고 뭐고 없어. 선 넘으면 끝이야. 철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밥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명호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 눈빛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명호였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정희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정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인지, 외로워서인지, 아니면 살아있어서인지.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저도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빴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명호만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명호만이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동시에 욕망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투명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비록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 해도 적어도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침실로 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아침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국을 끓이고 밥을 퍼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철수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철수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정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정희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명호와 나눈 문자였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저도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는 무표정했습니다. 그 무표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본 거예요? 어젯밤에 내 핸드폰 봤어. 잠근 줄 알았는데.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설마 했어. 내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게 뭐야? 후회 안 한다고. 저도요? 그건 뭐라고 변명할 거야?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친구 사이였다고?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60 넘어서 바람이나 피우고. 참 가관이네.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정희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뭔데? 사랑. 60 넘은 할망구가 사랑?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분했습니다. 동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뭐였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긴 뭐야. 남편이지. 남편이면 다예요? 말 한마디 안 걸고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필요해요? 당신이 나를 사람 취급이나 했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떠넘기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관심. 내가 돈 벌어다 주고 집 지켜주는 게 관심 아니야? 그건 의무예요. 관심은 따로 있어요.
철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참 대단하네. 잘못해놓고 따지기까지 해. 그는 식탁을 떠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 후 철수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희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요? 당분간 형 집에 있을 거야. 그럼 나는요? 철수는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이혼할 거면 변호사 연락하고. 이혼이요? 그래. 이혼.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 철수한테 전화 왔어요. 명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래요? 욕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말래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요. 정희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명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후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후회해요? 명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이네요. 정희 씨.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됐어요. 끊을게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명호도 결국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따뜻했던 그 사람은 위기가 오자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호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정희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연락 왔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에요? 이혼한다고 하던데.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민준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빠 친구랑 친해졌어. 친해졌다고요? 그게 무슨... 민준은 말을 멈췄습니다. 이해한 듯 했습니다. 설마 바람 피운 거예요? 바람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실망이에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민준아.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정리 좀 하고 연락드릴게요. 민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배신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리석은 여자일까요? 정희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통장들, 서류들, 사진들. 그녀는 천천히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과 철수.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정희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도 나왔습니다. 아기였던 민준을 안고 웃고 있는 자신. 그때는 뭔가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사진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그녀는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것들. 첫 번째, 변호사 찾기. 두 번째, 통장 정리. 세 번째, 나 자신 돌보기. 정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무너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정희는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험난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더 이상 투명한 사람으로 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핸드폰은 꺼뒀습니다. 누구의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2주일째 정희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희는 그 물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야 할까요? 나도 이렇게 무너져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정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밖 공기를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며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산 적이 없다는 것을. 늘 철수가 좋아하는 것, 민준이 좋아했던 것만 샀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샀습니다.
딸기, 샐러드, 연어, 오래전 좋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였지만 식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접시를 예쁘게 놓고 꽃을 꽂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맛있었습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들였습니다. 상추, 토마토, 허브, 손으로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었습니다. 흙의 감촉이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다시 자랄 수 있을까? 2개월째, 정희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렸던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수채화, 크레파스, 연필 스케치,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캔버스를 샀습니다. 물감을 샀습니다. 붓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선이 삐뚤어졌습니다. 색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서 있는 여인.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배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여인을 보며 알았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 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문자도 몇 개 와 있었습니다. 엄마, 연락 좀 해요. 걱정돼요. 화는 풀렸어요. 전화 주세요. 정희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이제 전화 받아요? 민준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신이 없었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아니, 괜찮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하려고. 진짜요? 응. 엄마가 원하는 거예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원해.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가 결정한 거면 존중할게요. 고마워. 그런데 엄마, 응? 앞으로 잘 지내실 수 있어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 지낼 거야.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 그 말은 민준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3개월째 정희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철수는 협조적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했습니다. 정희는 그것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정희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고 문을 나섰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가구를 배치하고 그림을 걸고 화분을 놓았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최명호 씨의 조카입니다.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명호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지난주에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고요.
삼촌 핸드폰에 정희 씨 연락처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호가 죽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명호는 그녀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명호는 거울이었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보기 위한 거울.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자아를 찾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것이 작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눈을 감고 서 있던 여인. 그녀는 붓을 들고 여인의 눈을 그렸습니다. 떠 있는 눈이었습니다. 맑고 강했습니다. 정희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정희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네요. 민준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뭔가 엄마 같아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나갔다는 게 무슨 뜻이야? 편하네요. 그리고 밝아요. 정희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괜찮아. 아빠한테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말 들어보니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 잘못을 따질 건 없어. 다 지나간 일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정희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민준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요리가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 네. 뭔가 달라졌어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요리했으니까요. 민준이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65년을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은 과거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미래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온전히 자신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에게 마지막 짐을 전하러 만났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건넸습니다. 당신 물건들이에요. 철수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잘 살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요. 철수가 일어서려는 순간 정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무시했던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철수는 멈춰 섰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한 게 문제였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정희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다신.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정희는 걸었습니다. 앞만 보고 천천히.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